이제 공부라는 거는 뭐 온갖 얘기를 하고 다양하게 법문을 하시지만 결국은 텅 빈 마음, 우리의 모든 이 현실 세계나 나의 존재의 당처가 이 텅 빈 마음, 이 바탕을 떠나 있지 않았다라는 체험적인 자각, 그 다음에 여기서 체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분별에도 마음이 없을 때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그 선정의 마음과 선정력과 지혜, 안목이 열리는 거는 이게 서로 이렇게 상보적이에요.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정해 쌍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시끄럽고 막 안정이 안 되면 안 보여요. 지혜가 안 열리고. 근데 지혜가 잘 이게 발휘되고 이게 잘 밝은 안목으로 보일수록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되게 되는 거예요. 밖에 뭐가 없다라는 그런 그 사실이 자기 어떤 체화돼 가지고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같이 가는 건데, 이제 말은 이제 따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뭐 여기에 뭐 한 생각도 없어야 된다 막 얘기하면은 이게 선정의 차원인 것이고, 마음이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차원인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두두물물이 다 하나야, 다 온갖 모양이 다 이거야, 이게 밝은 눈이거든요. 지혜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이거를 같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요거 이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말만 들어서는 사실은 이게 따로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 변화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자기 눈높이에 맞게 공부에 맞게 안내를 받으면서 가면은 이제 상보적으로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공부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만 들어서, 혼자 법문만 들어서 이게 자기 장애를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길을 가신 분들이 그 자기가 겪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 인간이 겪고 있는 어떤 그 구조적인 장애는 똑같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로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공부를 이제 하시는 게 좋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럼 뭐냐? 일단은 이 마음자리가 이제 체험이 돼야 돼. 왜 체험을 얘기하느냐? 이해가 아니라 체험을 얘기하느냐? 이해는 염오심인 거예요. 염오심. 이해는 물든 마음,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이해는 다 이제 오염된 분별심 집착된 상태에서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심이라 그랬잖아요. 깨어난 마음인 체험은 순간적으로 깨어나는 거거든요. 깨어난 마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체험을 해야 된다. 이해해서는 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체험을 하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눈이 열려요. 법을 보는 눈이 조금씩 열려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감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안내받고 가는 건데, 그래서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스스로 체험이 되려면 생각이 한 번은 끊어져야 돼요. 생각이 끊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쉬어져야 돼. 그러니까 끊어진다, 쉬어진다, 앞뒤가 없다,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의도를 갖고 보려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여 버리면은 이제 그거는 분별, 그러니까 의도라는 것도 분별이니까 그것도 딱 쉬어져야 돼요. 마음이 딱 정지다. 마치 벽장과 같다 하거든. 그 달마 대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벽장과 같아야 도에 들어간다. 벽장과 같아야 벽장. 벽장은 안 움직이는 상태잖아요. 마음이 마치 거울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어떤 의도도 없어. 어떤 헤아림도 없어. 딱 한 번 끊어져야지 문득 이 텅 빈 거울과 같은 마음이 탁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마치 전체성으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딱, 다 이 일이구나. 물론 이거를 어떤 순간적인 이벤트에서 다 전체성이 확 다 드러난다,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느 순간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이게 닿을 수가 있어.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 자리는 뭔가 와닿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이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감 때문에 이 생각이 확 정지하는 순간이 오면서 확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와닿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확 와닿느냐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어차피 이게 와닿더라도 공부가 그렇게 한 번 와닿아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 와닿다가 확 닫힐 수도 있거든. 뭔가 요거를 상을 딱 잡아가지고 이런 식의 이 본성을 안 보고 그때 체험이 드러날 때의 어떤 경계를 탁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확 뭔가 오긴 왔는데 다시 매해지는 거거든요. 어두워지는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와닿았다면 반드시 눈 밝은 사람한테 점검을 받아보라 하는 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해오던 습관대로 경계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쳐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있다가 엄청 헤매 다니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이 경계는 어느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리거든. 근데 그때 뭘 봐야 되느냐? 이런 식의 뭔가 어떤 경계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미지처럼 드러난 그런 상을 보면 절대 안 돼. 그냥 뭔가 딱 와닿은 그 알 수 없는 자리에 탁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자기가 그러니까 옥석을 주기 위해서 선지식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를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평생 경계를 잡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그런 경험을 거치면서 공부를 해온 사람은 그때 공부가 지나 보면요. 다 한 번씩 자기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때 너무 이벤트와 같은 그 경계를 잡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체험하기 이전부터 똑같은 거에 마음이 있어야지 체험하고 나서 나타난 경계에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경계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도 잘 명심하셔야 돼요. 체험하기 전과 똑같은 거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체험하기 전에 있었던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되지 체험하는 순간에 이전에 안 드러났던 그걸 잡아버리면 다 경계를 잡은 거예요. 그건 여여부동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험하기 전에는 없었던 거거든. 근데 대부분의 10중 8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자기 혼자 뭔가 그런 어떤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들은 10중 8구 다 경계를 잡게 돼요. 너무 이전과 다른 거에 우리는 매혹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갇혀 있어요. 분별심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특별한 거, 평소와 같지 않은 거, 그런 거에 더 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도 잘 스스로 봐야 됩니다. 내가 체험하기 전에도 이 일이었냐?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돼. 체험하고 나서 경험된 그 상에 마음이 있냐? 그러면 이제 경계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체험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항상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요, 여기서 펼쳐지고 있어요. 모든 일은 이것이고, 그게 나라는 존재, 세상이라는 큰 틀의 어떤 세계, 현상 세계, 그 다음에 그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는 여기서 분별의식이 이 자리에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삼계가 유심이다. 만법이 유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법 드러나는 분별은 식일 뿐이다. 분별의식일 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것이다. 공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겁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공부가 깊어지면 이거라는 눈앞에 이런 어떤 시공간적인 포인트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깨치셔야 됩니다. 만약에 눈앞에 어떤 시공간적인 어떤 지점의 포인트를 정해놓은 이것으로 안다면 그건 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되는 거는 그냥 컵이 이것이고 책상이 이것이고 그냥 나 자신의 이 몸이 이것이고 뭐 눈앞에 보이는 뭐 시계가 이것이고 하늘이 이것이고 땅이 이것이고 그래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근데 한번 그 분별을 끊어놓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분별이 쉬워지는 그 마음 상태를 유도하는 거예요. 있던 제 눈앞에 있는 책상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분별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그 자리, 어느 분별에도 빠지지 않았을 때 그 자리, 그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이 당처, 요거. 근데 처음에 이게 뭔가가 아련하게 뭔가 잡힐 듯이 느껴지는데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그게 공부가 부족하면 잡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공부가 분명하면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공부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분명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지금 그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게 이제 안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체험은 문득 앞뒤가 끊어지는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분별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고 또 헤매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막 치성하게 일어나고 막 경계가 막 물결칠 때 늘 똑같은 거 거기에 마음 둬야 돼.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 이 자리라는 것도 상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따로 내가 두고 있었구나라는 자각이 오면서 이 법에 묶였던 그런 마음에서도 확 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이제 여러분이 이 과정을 잘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자기 자유로워지는 과정인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초심이 뭐예요? 초심. 한마음 일어나는 이 자리. 응? 첫째 마음자리 있죠. 여기 첫째 자리. 항상 이거를 마치 자기 모든 거를 해결해 줄 그런 실마리로 여겨서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 돼. 일단 여기에 드러나야 되겠죠. 체험이 돼야 돼요. 근데 요거예요. 잘 생각을 쉬어야 돼요. 잘 뭘 보려고도 하지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요. 자기를 믿으셔야 돼. 자기 존재 자체를. 내가 못 믿으니까 막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고 막 헤아리려고 하고. 그거 쉬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 본래 자신은 100% 완전해요. 그걸 믿어야 돼. 자기 스스로를. 내가 밖에서 얻을 게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분별심을 달래줄 수가 있거든. 자꾸 밖에서 구하려는 마음은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다. 모든 게 다 완전하고 다시 더 이상 구할 게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완전해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면 머리가 머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랑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이미 그 머리로 살아왔는데 또 다른 머리를 찾고 있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잘 봐요. 알려고도 하지 말고, 보려고도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는 마음을 써서 애써 뭐 하려는 거를 쉬라는 거예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잘 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내가 뭔가를 뭐 생각으로 본다, 느낀다, 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본다, 느낀다, 안다, 뭐 누군가가 소리를 낸다 이런 생각이 없는데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뭐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묘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요.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이어질 때는 잘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소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뭐가 울릴 거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뭘 볼 거라는 생각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그냥 저절로 드러내는 게 있어. 저절로. 그렇죠? 이거 사실은 모든 일은 알 수 없는 이 성품에서 다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건 이게 살아있는 거지 내 육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 뭐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잘 보세요. 내 몸이 살아있어요 하는 건 사실 생각이잖아요.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들이 오히려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내가 진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심장이 살아있냐 아니면 뭐 몸이 살아있냐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심장이 살아있다라는 건 관념이에요. 몸이 살아있다는 것도 관념이거든. 그거는 뭔가 한 필터를 거친 거잖아요.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체험할 때, 체감할 때 몸이 살아있어? 심장이 살아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이고. 그러면은 잘 봐요.
몸이 살아있다라고 글 쓰면 이 글에 살아있음이 있어야 돼. 진짜 이게 체험적인 사실이라면. 그쵸? 내가 노트에 심장이 살아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 표현이 여러분 실감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즉흥적으로 떠오른 거예요. 심장이 살아있다. 노트에 썼어요. 그러면 거기에 살아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 살아있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글에 살아있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심장이 뛰니까 살아있는데요 하는 거는 마치 노트에 글을 쓴 거랑 똑같다 이거지. 그건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건 생각일 뿐인 것이고 진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살아있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잖아. 실감할 수 있는, 한번 손을 그래서 일 없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그냥 한번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잖아, 이거. 그쵸? 이거잖아. 이거 있잖아요. 그쵸? 지금 표정 보니까 어느 분 되게 심각해. 아무런 감흥이 없고 어떤 사람은 웃고 있어. 이게 뭔가 느낌이 와야 돼. 이게 뭔가. 이거잖아요. 사실은 심장이 뛰어요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눈 깜빡깜빡하고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뭘 말하는지 우리 따님분은 실감 나요? 아니, 이해해요? 이해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이해해요? 이거 있잖아, 이거. 눈 깜빡깜빡. 있죠? 그쵸? 네 하는 거, 이거지. 네 하는 거, 그치? 우리 보살님이 큰일 나겠다. 보살님이 심각하셔요, 우리요.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이게, 생각에 우리가 너무 이게 착돼 있어서 이게 와닿지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이 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이 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신한테 갖춰진 거예요. 그쵸? 그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뭐가 있냐라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여기 오죠. 우리 보살님은. 엄마 보살님. 그쵸? 이건 경계에 떨어지는 거고. 그쵸? 그거는 경계에 떨어진 거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죠. 따님은. 그쵸? 이미 살아있잖아요. 끄덕끄덕 하고 있죠? 이미 누리고 있죠? 그쵸? 이거라, 이거. 여기서 사실은 심장이 뛰어서 살아있어야 하는 것도 요 표현인 거예요. 그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심장이 뛰어서 살아있어야 하는 거랑 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죠. 뭔지는 모르죠. 이게 뭐가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는데 늘 살아있죠. 사실 이게 작용해야지 나도 드러나고 내가 누구야? 내 이름이 뭐야? 나는 어디서 살아? 여기는 어디야? 오늘 하늘이 파랗네? 오늘 몇 시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 다 이거의 표현이죠. 그렇죠? 이거라니까. 모든 일이 이걸 떠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는 무슨 마음이랄 만한 게 어떤 게 무슨 넓은 게 있나? 아니면 뭐 평평한 게 있나? 바탕이라니까 뭐 도화지 같은 게 있나? 거울이라니까 거울이 있네.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대가 없다 하거든. 거울에 대가 없다. 테두리가 없다 하거든. 테두리가 뭐냐면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운더리. 테두리, 바운더리. 그러니까 우리 경계라는 게 다 그거예요. 경계에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는 경계는 이제 영어로 말한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 우리 경계선 할 때 이 바운더리 있잖아요. 그걸 순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테두리. 테두리 있죠. 이거 테두리. 이거 다 경계예요. 책 테두리 있죠. 이거 테두리 있죠. 이거 테두리 있죠. 이거 테두리 있죠. 다 테두리 있어요. 있어요? 드러나는 거 다 테두리 있죠. 무지개 아니면 구름 다 테두리 있죠. 우리가 잡히지 않지만 냄새? 테두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꽃 냄새랑 만약에 차 냄새랑 다르죠. 구별되는 건 다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조금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당연해. 테두리가 있어. 근데 냄새 테두리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잖아. 여기서 바운더리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 구별되는 것. 그러면 냄새도 얼마나 다양하게 테두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색깔도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생각.
생각, 테두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면은 나라는 생각과 세계라는 생각이 구분이 되죠. 테두리가 있어요. 뭐 엄마라는 생각과 딸이라는 생각 테두리 있어요. 그렇죠? 구분되니까. 모든 생각은 다 테두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감정 테두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좋다, 좋다, 싫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만족한다, 불만족하다 다 있어요. 그다음에 뭐 어떤 감촉도 다 있어요. 부드럽다, 거칠다. 근데 여기에서 그 모든 테두리가 나온다 이 말인 거지. 모든 테두리는 이 일인 것인데 이거는 테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결국은. 왜? 알 수 있는 건 다 테두리가 있는 거거든. 구별되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온 세상이, 온 세상이 그러니까 나 혼자면, 나 하나면, 세상 자체가 나 하나면 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 아닌 게 있어야지, 타자가 있어야지 우리가 내가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죠? 온 세상이 그냥 이 종이 한 장만 있어. 그럼 종이라는 게 없어요. 네, 종이, 이 바탕도 종이, 여기서 생겨난 것도 종이, 뭐 사람 모양도 종이, 산 모양도 종이, 숨 쉬는 공기도 종이, 그러면은 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종이 아닌 게 있어야지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테두리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나의 일이, 하나의 일.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테두리는 이거의 자식들인데. 응? 테두리는 여기에 그림자인데,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인데, 응? 그림자가 이걸 알 수 있겠냐고. 모든 것은 이것의 산물인데, 어떤 모양으로서 이걸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체험적으로 우리는 자각할 수 있죠. 다 이거네? 나는 이건 뭔지 몰라. 왜냐하면, 알려는 나도 테두리. 응? 아는 생각도 테두리.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겠어 하는 순간 벌써 분별에 떨어진 것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 자체가. 어떤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알려는 시도, 잡으려는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게 안 돼요. 이 알려는 마음이 조복이 안 돼서 막 그림을 그려. 생각을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여러분 저 압니다. 속마음이 어떤지. 온갖 그림을 다 그리고 있어요. 언어적인 그림, 분위기적인 그림, 느낌적인 그림 다 그리고 있는데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 테두리가 있는 상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 그리는 순간 이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림이 다 완성되기 전에 이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실 체험은 늘 일어나고 있죠. 이게 작용하지 않으면 모든 나라는 사람의 인생도 불가능해, 하루의 삶도 불가능해, 숨도 못 쉬어, 걸어가지도 못해, 생각도 못해. 엄마가 엄마인 줄도 몰라, 자식이 자식인 줄도 몰라, 여기가 어디 백년제인 줄도 몰라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그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이게 불가능한 도전을 내가 10수년을 해왔구나 이거예요. 알려고 내가 되게 노력했구나. 이걸 정리하려고 되게 노력했구나. 이걸 그림 그리려고 노력했구나. 그게 뭐냐면 그게 내가 살아온 업력이에요. 그 업력이 자꾸 이거를 잡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대상화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게 딱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딱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쉬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뚝 떨어져. 그냥 그 습관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법을 생각하거나 법을 알려고 하거나 법을 그리려는 그 패턴이 딱 떨어져 나가요.